농구팬이라면 한 번쯤은 접해봤을 이 장면.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더 레스트 샷이라는 장면을 만들어낸 마이클 조던. 은퇴한 지 상당한 세월이 지났지만 마이클 조던은 여전히 농구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남아있으며 그의 플레이와 기록들은 지금까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NBA를 넘어 세계 농구 역사에 범접할 수 없는 농구 황제가 되었는지 4가지 요소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던은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스포츠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농구와 야구, 아메리칸 풋볼까지 병행했고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은 농구가 아닌 야구였습니다. 키가 180cm였던 조던은 고3이 되면서 키가 195cm에 달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농구에만 올인하여 수많은 연습을 통해 자신만의 기술을 연마해 나갔습니다. 도끼를 품고 쉬지 않고 훈련에만 매진한 그의 피나는 노력으로 마이클 조던은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기본기를 가진 선수가 되었고 기본적으로 엄청난 탄력을 가진 그의 신체적 능력을 바탕으로 신기에 가까운 플레이들을 선보였습니다. 상대방의 수비 범위를 무력화시키는 페이드어웨이는 그의 주된 득점원 가운데 하나였고 자신보다 덩치가 큰 빅맨들의 수비를 무력화시키는 더블 클러치 기술은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NBA에서는 큰 체구가 아니었지만 피벗 플레이에 이은 득점, 속도 조절에 이은 미들레인지 슛 등 탄탄한 기본기에 신체적 능력이 가미된 그의 플레이는 예측조차 불가능했으며 심지어 예측을 한다 해도 막을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의 경이로운 신체 밸런스로 역사에 남을 이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혀를 내밀고 자유투 라인에서 덩크를 꽂아 넣는 이 장면은 에어조던이라는 별명과 브랜드의 상징이 되었으며 여전히 수많은 농구 팬들에게 짜릿함을 선사하는 명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서마저 대단한 모습을 보여준 조던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드레날린을 분출시키는 최고의 활약으로 팬들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데뷔한 1984년 같은 해 데이비드 스턴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NBA 총재로 임명되며 NBA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마약과 폭행, 느슨한 플레이로 대중들의 외면을 받았던 NBA는 데이비드 스턴 총재가 철저한 마약 관리를 통해 깨끗한 NBA 문화를 추구했고 팀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드래프트 시스템 개편 등 굵직한 변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여기에 보스턴 셀틱스의 레리 버드와 LA 레이커스의 매직 존슨이 때마침 NBA 역대 최고의 라이벌 스토리를 써내려가며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게 되었죠. 이렇게 제도적인 내실을 다짐과 동시에 리그를 관통하는 스토리라인까지 써내려가며 제도역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NBA. 90년대로 들어서며 레리 버드와 매직 존슨의 시대가 저물었고 데이비드 스턴 총재는 NBA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마이클 조던과 함께 농구의 세계화를 추진합니다. 유럽뿐 아니라 일본, 심지어 공산권인 소련과 중국에까지 농구를 전파하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아마추어 선수들만 참여했던 올림픽에까지 NBA 선수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소위 드림팀으로 불린 이 미국 대표팀에는 앞서 언급했던 레리 버드, 매직 존슨과 더불어 칼 말론과 존 스탁턴, 그리고 마이클 조던까지 합류하며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완벽하게 미국의 무대로 만들어버립니다. 매 경기를 압살해버린 NBA 선수들의 위력 앞에 전 세계 팬들은 충격을 받았고 이후 NBA와 농구의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기량을 가진 조던은 초인적인 정신력과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스타 기질까지 겸비하고 있었는데요. 경기 막판 승부를 결정짓는 클러치 상황에서 그는 수많은 명장면을 만들어냈고 969 시즌에는 최고의 왕자를 가리는 유타 재즈와의 파이널 무대에서 식중독이 걸린 상태에서 출전을 강행하면서도 무려 38득점을 해내며 팀의 90대 88 승리를 안겨줍니다. 경기가 끝난 후 부축을 받으며 나가야 할 정도로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는 이 경기로 팬들에게 초인적인 정신력을 지닌 선수로 확실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그는 당시 뛰어난 수비력을 보였지만 악동 기질이 다분했던 데니스 로드맨까지 그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교화시키며 팀에 녹아들게 하였고 이는 시카고 불스가 공수양면에서 균형 잡힌 왕조를 건설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장 점유율 확장에 애를 먹고 있던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마이클 조던과의 계약 이후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며 폭발적인 시장 확장을 해나갔고 지금은 전 세계 모두가 아는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잡게 되었죠. 조던과의 계약은 나이키가 현재의 위상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이클 조던은 NBA 인기와 기업의 이미지 제고, 나아가 전세계 농구의 보급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그의 등번호 23은 전세계 농구 팬들이 가장 선호하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였던 데이빗 베컴 역시 그의 팬임을 밝히며 레알 마드리드 시절부터 주로 23번을 사용했습니다. Michael Jordan comes into the on-deck circle. The fans just roar by his appearance from the dugout.
프로 데뷔 이후 남부를 것 없는 꽃길만을 걸었을 것 같은 조던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농구 커리어에서 무려 3번의 은퇴 선언을 한 만큼 사연 또한 많았던 선수인데요. 마이클 조던의 스토리를 각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로 들어서며 시카고 불스는 마이클 조던 위주로 팀을 개편하며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91년도에 매직 존슨이 버티고 있던 LA 레이커스를 무너뜨리며 첫 번째 우승 반지를 얻은 조던. 92년도에는 포틀랜드, 93년도에는 피닉스 선즈를 제치고 3회 연속 파이널 우승이라는 위협을 달성합니다. 조던과 시카고의 위압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수준이었고 NBA 팬들의 관심은 도대체 그들의 기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여부였죠.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며 시카고 불스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1993년 7월 마이클 조던의 아버지 제임스 조던이 강도에게 피습을 당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인데요. 두 명의 범인은 10대 소년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마이클 조던의 팬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는 엄청난 충격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고 돌연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후 잠시 방황했던 조던은 아버지와 함께 어렸을 적 즐겼던 야구 선수가 되기로 마음먹었고 실제로 시카고 화이트삭스 산하 AA 팀이었던 버밍엄 베런스에서 선수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라는 초특급 스타가 등장하면서 AA 경기에 전례 없이 많은 관중들이 몰렸는데요. 하지만 조던은 127경기 88안타 2할 1이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자신의 야구 선수 커리어를 마감했고 1995년 봄 조던은 다시 농구 코트로 복귀합니다. 농구 왕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시카고 불스는 파이널 진출에 연거푸 실패했습니다. 조던의 복귀는 반가운 일이었지만 1년 반 가까이 농구계를 떠나 있었기에 그가 이전만큼의 활약을 펼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모두의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내며 조던은 다시 한번 황제의 모습을 보여줬고 시카고 불스와 함께 또다시 3연속 파이널 우승이라는 엄청난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조던은 98년도 파이널 유타 재즈와의 6차전에서 자신의 두 번째 파이널 3연패를 완성하는 완벽하면서도 드라마틱한 마무리를 선보이며 자신의 커리어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조던은 체력은 자신 있지만 정신적으로 지쳤다는 말과 함께 2차 은퇴를 선언합니다. 은퇴 이후 정신적으로 공허함을 느낀 조던은 내기 골프와 도박 등에 빠지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신적인 안식처가 필요했던 조던은 농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다시 코트로 돌아옵니다. 시카고 불스가 아닌 워싱턴 위저즈로 복귀한 조던은 01-02 시즌 38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22.9점이라는 놀라운 득점력을 선보였고 마지막이 된 02-03 시즌에는 82경기 전 경기에 출전, 평균 20득점을 올리며 커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만약 선수 생활 중간에 두 번의 은퇴가 없었다면 마이클 조던의 기록은 훨씬 더 엄청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백이 있었음에도 그가 세운 기록들은 NBA에 큰 획을 긋게 되었죠. 90년대 시카고 불스 영광의 시절 조던의 유무에 따라 팀의 성적이 좌지우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NBA 파이널 우승을 3번 연속 달성한 기록을 3핏이라고 지칭하는데요.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LA 레이커스의 전신이었던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가 1952년부터 54년까지 최초의 3핏을 달성했고 이후 NBA 전설 빌 러셀이 이끌었던 보스턴 셀틱스가 59년부터 66년까지 무려 8회의 우승을 한 뒤 오랜 기간 NBA에 3핏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마이클 조던과 함께한 시카고 불스는 91, 92, 93년도에 3핏을 달성했는데요. 그러나 조던이 빠진 불스는 전력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94, 95년도는 파이널 진출에 실패합니다. 조던이 복귀한 이후 96, 97, 98년도 3핏을 달성하며 그가 큰 경기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입증해줬습니다. 불멸의 기록인 보스턴의 8회 연속 우승 아성에 도전해 볼만 했고 만약 불의의 사고가 없었다면 8회 연속 우승팀이 한 번 더 탄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했죠. 우승을 달성할 때마다 MVP는 조던의 차지였고 총 6회의 파이널 MVP는 여전히 NBA 최다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조던은 NBA 득점왕을 10번이나 차지했는데 이는 과거 60년대 괴수로 불리며 한 경기 100득점을 기록했던 윌트 체인벌린의 7회 기록조차 한참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또한 조던은 커리어 정규 시즌 평균 득점이 30.12점으로 NBA 역사를 통틀어 1위에 랭크되어 있고 플레이오프 커리어 평균 득점도 33.45점으로 역시나 역대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한 마이클 조던이지만 그는 정상급 수비력까지 가지고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포지션별 최고의 수비수를 선정하는 올 디펜시브 팀에 9번이나 뽑혔고 3번의 스틸의 왕을 달성했을 정도로 단지 공격적인 화려함뿐 아니라 굳은 일까지 도맡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다져진 기본기와 타고난 신체적 능력,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득점을 올리는 클러치 능력으로 수많은 팬들의 아드레날린을 폭발시키고 NBA를 넘어 농구라는 종목 자체의 세계화를 이끈 스타 중의 스타. 유명세에 따른 불의의 사고와 야구 선수로의 전향, 은퇴 뒤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코트로 복귀한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인간 마이클 조던의 스토리. 그리고 2번의 3핏과 10번의 득점왕이라는 불멸의 기록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구 팬들의 마음속에 최고의 선수로 남아있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이라는 이름은 모든 종목을 뛰어넘어 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여겨질 만큼 농구 선수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역대 최고의 스포츠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로스포츠였습니다.